여러분,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망하는 건지 아시나요? 돈이 부족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니면 팀이 무능해서? 아직도 이렇게 경영 환경이나 시장 상황을 탓하시는 건 아니겠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서 설마 아직 에릭 리스의 린 스타트업을 모르실 리 없을 겁니다. 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계의 바이블로 불리지만 솔직히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 스타트업의 교과서 린 스타트업을 리뷰하면서 왜 이 책이 여전히 중요한지, 또 어떤 한계와 비판을 받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린 스타트업 읽어봤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린 스타트업은 2011년에 출간된 책으로 저자 에릭 리스의 깊은 고민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과거 1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받은 웹 기반 소프트웨어 회사의 CTO였지만 결국 실패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실패를 통해 기존의 경영 방식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일본의 도요타 생산 방식을 스타트업에 접목해 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을 창시했습니다. 에릭 리스는 린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타트업의 목표는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즉 고객이 원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알아내는 것이다. 낭비는 고객에게 가치를 더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가설이 틀렸다고 해도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에 불과하다. 실패가 아니다. 스타트업의 성공은 좋은 유전자나 시운이 좋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다. 올바른 과정을 따르면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기획안만 붙잡고 있지 말고 일단 초안이라도 써서 반응부터 봐. 형광펜 색깔별로 칠할 시간에 개념 하나라도 더 외워. 답 틀렸다고 넘어가지 말고 오답 노트 써. 이런 말들 낯설지 않으시죠? 린 스타트업의 핵심 원리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알게 모르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주요 그 핵심 가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설 기반의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가장 적은 노력으로 만드는 최소 기능 제품을 만들어 고객 반응을 빠르게 확인하라. 둘째, 측정 학습 행동 루프. 제품을 만들고 고객 데이터를 측정하여 무엇을 배울지 결정하고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방향 전환 또는 인내. 데이터를 통해 가설이 틀렸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사업 방향을 전환하고 가설이 맞다면 계획을 고수하라. 그래요, 여기까지는 알 것 같은데 좀 뻔한 얘기 같기도 한데 왜 이 책이 스타트업계의 교과서가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권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릭 리스가 사업을 하던 그 당시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완벽한 제품을 목표로 풀스펙 개발을 진행하고 시장에 런칭하죠. 그런데 고객 반응이 없으면 이미 자금은 고갈되고 결국 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폭포수 모델과 비슷했습니다. 실패했을 때의 시간과 자원 낭비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상상 이상이었죠. 린 스타트업은 바로 이런 비효율적인 악순환을 끊어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만들 필요 없어. 작은 실험으로 시장의 반응을 검증하라. 에릭 리스는 실패를 단순히 운이 나빠서 생긴 결과가 아니라 배울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꿔놓았습니다. 감이나 운에 의존하던 기존 사업에서 측정하고 학습하는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든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은 위대한 아이디어, 뛰어난 엔지니어링, 훌륭한 디자인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체계적인 실험에서 나온다. 이 책이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의 공통 언어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도 이제 창업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MVP는 있나요? 고객의 반응을 어떻게 측정했나요? 피벗 경험은요? 린 스타트업의 언어와 원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팀이 실패하더라도 검증된 학습을 통해 다음 기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했기에 여전히 교과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릭 리스는 계속해서 책에서 스타트업을 불확실한 환경에서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가치를 설명해 준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걸 진짜로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있어? 실제 린 스타트업 원칙을 적용한 기업 사례를 보면 저희는 더 명확해집니다. 드롭박스 최소 기능 제품의 재정의,
드롭박스 사례는 최소 기능 제품이 반드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기술 개발에 수년을 투자하는 대신 그들은 단지 고객의 문제 해결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3분짜리 비디오를 활용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동기화 서비스를 원한다는 니즈가 있다는 가설과 투자 가치를 증명하는 데 충분했고 무려 7만 5천 명의 대기자를 확보하며 막대한 시장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기능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검증하는 린 스타트업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제포스, 피벗의 초기 형태. 제포스 창업자 토니 셰이는 온라인에서 신발을 팔 수 있을까?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직접 신발 매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다시 매장으로 가서 신발을 사서 배송하는 수작업 피벗을 통해 온라인 신발 판매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방법은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지만 초기 시장의 수요를 측정하고 사업 모델의 방향을 학습하는 훌륭한 실험이었습니다. 이는 린 스타트업의 측정 학습 피드백 루프를 초기 사업 단계에 적용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에어비앤비, 게릴라식 시장 검증.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은 누가 모르는 사람의 집에 묵겠어라는 대중의 회의적인 반응 속에서 디자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저렴한 숙소가 부족하다는 특정 시장의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거실에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손님을 받으며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이는 사업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장을 찾아 그곳에서 먼저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험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 에어비앤비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기업은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검증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린 스타트업의 핵심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11년 출간된 이 책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현재도 나날이 진화하는 과학기술이 지난 10년간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과거에는 MVP 하나 만드는데 몇 달, 수천만 원이 들었지만 이제는 노코드나 사스, 심지어는 LLM을 통해 개발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쉽게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제품은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 채널을 통해 원하는 타겟 고객의 반응을 검증하는 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죠. 이 변화로 린 스타트업의 핵심인 빠른 실행과 검증이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계와 비판이 존재하죠. 먼저 창의성 억제 논리. 린 스타트업은 데이터와 고객 반응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가 없는 대담한 혁신은 오히려 외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은 고객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말해서 나온 제품이 아니었죠.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자신의 비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사람들에게 충격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 거기서 거기인 제품들이 보이고 큰 혁신이 일어나지 않죠. 린 스타트업은 이처럼 비전 중심의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두 번째, 단기 최적화의 문제. MVP 실험만 무한 반복하며 지쳐서 눈앞의 작은 성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큰 시장 기회나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소독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나오지 않아 위기에 놓여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하여 급성장을 하였던 예시가 있죠. 린 스타트업의 아버지 격인 스티브 블랭크조차 린은 혁신을 위한 방법이지 답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한계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세 번째, 실행의 어려움. 많은 기업이 린 스타트업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방하여 조직 문화가 바뀌지 않아 형식적인 실험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회사의 메인 프로젝트였는데 출시 후 금방 관심이 식고 매출이 안 나와 스탑되고 다른 프로젝트가 메인 프로젝트가 된 적. 이런 게 겁말린 스타트업인 가짜린 스타트업이 되는 거죠. 마지막, 대기업에는 맞지 않아요. 린 스타트업은 초기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방법론입니다.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이 잡힌 대기업이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오히려 기존 사업의 리소스만 분산되고 프로세스가 꼬일 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게는 혁신적이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열쇠는 아니다. 결국 린 스타트업은 무조건적인 답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현명하게 길을 찾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용입니다. 자, 그럼 대기업과 붙을 자신도 없고 스티브 잡스처럼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도 없는데 난 어떡해? 걱정이 드시죠? 맨땅에 헤딩해야 하는 우리는 이 린 스타트업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요? 이제 린 스타트업의 핵심 원칙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는 이런 전략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설을 구체적으로 세우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같은 막연한 가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10%의 20대 여성은 우리 앱의 스티커 기능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사용할 것이다처럼 명확한 숫자와 대상을 포함한 XYZ 가설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험 결과를 성공 혹은 실패로 명확히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앞에서 집착을 버려라. 만약 시장에 반응이 없다면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린 스타트업은 실패를 오답노트로 여깁니다.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벗하여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게 맞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에 침체되는 순간 낭비는 시작됩니다. 이미 침체되었다면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고 들어보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 MVP는 단순 기능이 아닌 핵심 가치 전달 제품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MVP를 덜 완성된 제품이나 미완성 제품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MVP는 단순히 기능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진짜로 겪는 문제를 가장 작게 해결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고객에게 와,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구나 라는 핵심 가치를 전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린과 비전의 균형을 잡아라. 린 스타트업은 가까이 보이는 숲과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시장을 탐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하죠. 하지만 이와 함께 멀리서 보는 숲인 기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합니다. 둘을 함께 보아야 단기적 성과에만 매달리는 함정을 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빠른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확고한 비전을 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린 스타트업은 단지 빨리 만들어라고 말하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에릭 리스는 이렇게 강조했죠. 스타트업의 진짜 임무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린 스타트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빠르게 검증하는 것을 넘어 빠른 검증과 장기적인 비전이라는 두 축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제품은 정말로 시장에서 검증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머릿속 아이디어에만 머물고 있나요? 답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장과 데이터가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